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여러분들 편안히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떡국을 잘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떡국을 떡국같이 먹지 못했습니다. 별로 맛이 없어요. 땡기질 않아. 손주들한테도 세배도 안 받았습니다. 올해 그 정월은 제가 여지껏 살면서 정말 우울하고 찝찝한 명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여러분들 무슨 죄가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남만큼 책도 보고 글도 읽었고 공부도 한 사람인데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내란입니까? 왜? 뭐 때문에 내란이에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으로서 고유 권한, 고유 그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 탄핵 지금 탄핵하는 이 민주당의 생각이 아니고 대통령은 그 탄핵을 많이 벌리고 있는 정부를 흔들고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예산도 막 잘라버리고 말이야. 탄핵하고 말이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심 끝에 계엄 선포권을 쓴 거 아닙니까? 아니 헌법에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헌법 권한을 사용했는데 왜 그게 내란이죠? 아니 난 내란 하는데요.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뭐 때문에 내란입니까 그게? 지금 내란은 오히려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내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아니 법으로 됐잖아요. 이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이 한 사람만 있다니까요. 내가 이거 얘기 몇 번 합니까? 이재명한테 계엄 선포권 없어요. 예? 국무총리에도 없어. 별제비 장군들한테도 없어요. 대통령만 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나라가 도무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계엄 선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건 대통령이 된 사람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재명이가 위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내란이에요? 왜 내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하튼 그래서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 구치소에 가서 있는데요. 이게 아주 얼마나 찝찝합니까? 아주 정말 이거 정말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권이 정당했냐 안 했냐 이 원칙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제껴놓고 내란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뭐 군대를 동원했느니 무슨 그 국무회의를 뭐 제대로 거쳤느니 뭐 했느니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되느냐 뭐 아니냐 요원을 끌어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계엄이 그 선포하고 나서 그 계엄관 그러니까 장관이 지금 현재 계엄관 되잖아요.
거기서 계엄의 그 계엄을 진행할 때 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도 그 계엄했을 때도 그 계엄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매뉴얼가 있잖아요. 그걸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뭐 해요. 근데 참 난 그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어찌 됐든지 이번 저기 명절은 아주 찝찝하고 우울하고 정말 아주 뭐 같아서 아주 잡쳤습니다. 잡쳤어요. 아주 잡쳤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요. 국민의힘에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 그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의 일부 문제에 있는 사람들, 공정한 심판이 되겠냐, 재판이 되겠냐, 뭐 심판이나 재판이 거기서 오기지만 헌법재판소는 심판이라고 그러죠. 심판. 그건 법만 따지는 거죠. 무슨 형사권에 대해서 그런 거 따지는 건 아니고 법만 따지는 건데요. 근데 법 따지는데 공정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말을 한 거예요. 이 대표가 국가기관을 장악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잖아요. 뭐 입법부에 있으면서 행정부의 일 못하게 장관들이든가 뭐 해서 29번이나 탄핵 뭐야. 뭐 국무총리 탄핵, 국방장관도 탄핵, 경찰청장도 탄핵, 감사원장도 탄핵, 방통위원장도 탄핵. 뭐 수도 없잖아요. 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도 탄핵, 검사들도 탄핵. 자기 조사한다고 탄핵권은.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그거 못해. 왜 우리는 못해? 내 양심을 갖다 어디다 맡겨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네. 그러니까 국가 기관을 이 대표가 장악한 거야. 그 다음에 나라는 벼랑으로 이재명 때리기 수위 끌어올린 국민의힘. 권성동의 인간적인 도로 윤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 그런 얘기고요.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공정성 문제 헌재 흔들기. 지금 현재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요. 이 사람들, 헌법재판관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할 적에 8명이 4대4를 걸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4대4로. 제가 방송도 했잖아요. 네 사람, 그러니까 우리 법에 있다는 사람, 우리 우파가 볼 땐 좌파라는 사람들 4명은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4명은 또 기각을 하고, 결국은 6명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자동 기각이 되는데요.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요, 어느 이념이라든가 정치상에게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패를 가르는 걸로 한다면 그게 공정성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요즘에 그것 때문에 요즘에 언론이고
이 SNS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한 얘기입니다. 권성동, 야당이 이재명의 범죄 덮기 위해 국정마비 초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민심과 관련해 국정을 마비시켜온 이재명 세력이 국가기관을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말씀이 계셨다고 했다. 국민들은 입법부가 과거와 달리 이 대표 개인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렇게 국정마비를 초래한 적이 있었는지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수 재집권으로 수포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견제하자는 것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 흔들기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고 이미선 재판관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사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문제 있죠. 이게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의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당연히 이건 문제 안 됩니까? 문제 이거 안 돼요? 문제 되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사람은요, 정치나 이념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고 중립으로 해야 됩니다. 중립. 그래서 그 법과 그 양심, 공정성을 중요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담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손이 안으로 굽는다. 가제는 개편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 뭐 남편이라든지 뭐 가까운 친구라든지 뭐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뭐 동생이 그쪽에 뭐 탄핵 그 재판하는데 연루되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영향이 없다. 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난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 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4대 4대로 딱 갈렸는데요. 뭐라고 평가할 거예요, 그걸.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아니 이거 공정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이거 있겠냐고요.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스스로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말은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예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 조기 대선을 늦추겠다는 것인데 사법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말 뒷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언론들이 이거는 더 붙인 거고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인용될 만한 건이 있나요? 만약에 인용된다 하면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념에 정치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루돼서 한다. 지난번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하듯이 이렇게 4대 4로 갈리는 그런 판단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정성을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겠느냐. 그리고 거기 그 심판했을 적에 그걸 승복하겠느냐. 물론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사들도 승복을 못하겠지만요. 일반 국민들이 그 승복하겠습니까?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보니까 보도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사무관이 그 말을 한 걸 보면요, 사무관이 쓴 걸 글 쓴 걸 보면요, 뭐라고 썼냐? 지금 그 헌법 재판관들의 지금 현재 그 이념이든가 이런데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의 경우에 윤 대통령이 인용이 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전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 지금 현재 시류를 잘 읽는 것 같아요. 이게 강화문에 나오는 몇십만이고 교도소에 모이는 사람들이고 전국 부산에서도 모이고 뭐 전국에서 모여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승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사무관이 그랬다니까요. 폭동에 일어날 것 같다. 그분이 그 현 시점을 잘 판단한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가장 요즘에 앞장서서 얘기하는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했어요. 윤상현 의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법 논할 자격 없어. 법을 논할 자격이 없다. 문영배 그 지금 헌재 소장 대리로 있는 사람이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가지고요.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문영배 지금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요. 헌재 소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보도에 많이 보셨을 거야. 이 소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 논란. 이제 이 아래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페이스북에서 여러 차례 교류. 이재명 대표하고 여러 페이스북이든가 SNS에서 저기 서로 교류한 거에 그걸 전부 지금 현재 다 전에 했던 걸
이 젊은 사람들이 찾아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다 그 까불리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있는 사람이 문영배다. 그 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여러분들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예요. 그 친동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나 이념에 연루되지 않고 그래도 우리 법회에 또 가입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걸 공정하게 하겠느냐? 예? 정말 법리에 따라서 법에 대해서 먼저 하겠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황필구 변호사인데요. 국회 측 변호인단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 그 법무부 법인 있잖아요. 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남편 이름이 황필규인데 국회 변호인단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 야당 편에서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생기는 것도 보통 사람들 생기진 않았네. 그 다음에 지금 재판관으로 지금 현재 그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자꾸 임명을 하려고 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 사람도 지금 현재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8명이 있는데 9명 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아직은 그 최상목 그 대통령 총리 권한대행이 있잖아요. 경제부총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은혁을 끌어들이려고 헌재 끌어들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인천 인노련 사건에 거기 연루돼 거기 있던 사람입니다. 전에 아주 오래 전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좌파예요. 예. 마은혁 재판관, 후원금 기부 정치 활동, 후원금을 기부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정치 활동 참여 등 정치적 중립 위반, 이렇게 중립 위반이 나왔지만요. 실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노련 그 사건 때 굉장히 그 당시 큰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거기 가담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겠느냐, 예? 법리를 따져서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해. 뭐 좌파 언론에서는 뭐 이런 것들 뭐 얘기 안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은 이거 되겠느냐, 공정하게 볼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뭐 기피해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 올 때 거기 저기 하지 말아라, 기피해라 뭐 해가지고 그냥 계속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 공정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공정하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재명이하고 절친한 사람이고, 문영배는, 이미선이는 그 윤석열 그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 동생이야, 변호사인데. 근데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공정하게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헌재 이 문제는 아마 그 헌법재판소에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크드란 저항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헌재도 고민해야 될 겁니다.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편향되지 않고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번 사태는요, 이번 헌재 사태는요, 정말 국가의 우리 그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헌재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이상스럽게 너무 서둘러요. 너무 섬세하네요.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의 심판을 국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국무총리가 지금 현재 헌재에 다 돼 있잖아요. 뭐 장관들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없으면 국무총리라도 있어야 되면 행정수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지금 탄핵당해가지고 대행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국무총리 다 대행을 하잖아요. 이건 나라가 지금 유지가 되질 않죠. 이게 무슨 어떻게 나라가 이끌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얼마나 큰 그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고 얼마나 지금 현재 많은 지금 현재 세계의 그 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더 탄핵됐으면 국무총리라도 빨리 심판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끌고 가. 거기 심판도 안 해. 이거 제껴놔. 그리고 대통령만 계속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의혹인지 여러분들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대통령만 계속해요? 왜? 저는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춥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앞으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갔습니다만 어떤지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뭐 하더라도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증거면 지금 현재 뭐 다 기소까지 했는데 뭐 다 들어가는데 무슨 뭐 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석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통령이요.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이요. 직무만 정지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서 그래서 재판을 할 건 재판하고 뭐하고 할 거는 하고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냥 범죄자로 그냥 무슨 범죄로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 다 재판 받는 사람들은 그전에 그 이재명이 많이 얘기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조국이가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재판이 끝날까지 대부분 끝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무죄 추정.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예? 뭐 지금 죄인이에요? 범법자예요 지금요? 범법자는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1심에서 형 나왔잖아요. 선거 보면. 또 지금 현재 그 재판 또 받는 것도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또 전과도 있고 말이죠. 여하튼 공정한 재판이 돼서 국민들이 승복하는, 국민들이 공정성을 인정하는 그런 쪽에 심판도 재판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디 연루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사퇴를 해요. 그럼 나가요. 정치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절 지내시고 오늘 이제 뭐 1월달 마지막 날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오늘 내일 또 주말이니까 내일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이어서 쉬는 그런 회사 직장도 있을 겁니다. 아마 공무원들은 아마 출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바쁘게 지방도 갔다 오고 뭐고 오신 분들은 오늘 근무하게 되면 아주 많이 피곤하시죠. 또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여러분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속이 상하고 뭐해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큰 인물은 큰 역경이 닥친다고 합니다. 그 큰 역경을 잘 견디고 나간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셔서 우리나라 이 정치 발전,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는, 그리고 선거법 부정선거고 계엄의 목표로 했던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주고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까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심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